오늘도 계속해서 패턴에 관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주포의 본격적인 핸들링이 시작된 자리는 볼벤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진 자리입니다. 특히 과대 낙폭 이후 볼벤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지면 본격적인 핸들링이 시작되었다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과대 낙폭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포 입장에서 주가를 바닥권까지 끌어내린 후에 작업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대 낙폭이 나오는 것입니다. 과대 낙폭과 볼벤 바닥에서 거래량 폭발.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주포와의 눈치 싸움이 들어가야 합니다. 놈이 주가를 21선 위에 안착시키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21선 돌파에 실패하면 주가는 밑으로 흐릅니다. 21선을 살짝 돌파한 후에도 밑으로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쌍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옵니다. 쌍바닥 이후 21선을 돌파했다고 해서 안심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밑으로 흘러 3중바닥, 즉 역헤드 앤숄더 패턴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상정해 두어야 합니다. 반면 21선 돌파 이후 바로 치고 가는 경우도 나옵니다. 21선 돌파 이후 바로 치고 가는 경우에 거의 예외 없이 등장하는 것이 시그널 캔들입니다. 그래서 시그널 캔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그널 캔들은 21선 돌파 이전에 나올 수도 있고 돌파 이후에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식량 관련주인 고려산업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과대 낙폭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21선 돌파에 실패하고 밑으로 흐른 자리입니다. 이후 21선 위로 캔들이 안착을 한 것이 보입니다. 그 전에 시그널 캔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캔들입니다. 주포가 간을 본 자리입니다. 이 캔들이 등장하면 볼벤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지지 않더라도 타점을 잡으면 됩니다. 이 캔들이 주포의 핸들링을 감지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어줍니다. 이후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볼벤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주포가 주가를 끌어올릴 만반의 준비를 다 끝낸 상태입니다.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더라도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포의 의도를 읽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조건이 완성된 상태입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긴 윗꼬리가 생기면 더욱 좋습니다. 매도 물량을 소화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자리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 자리는 주포가 주가를 올리기로 작정을 하고 사전 작업을 끝낸 자리입니다. 제가 제시하는 조건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대 낙폭 이후 21선 안착, 시그널 캔들의 등장, 볼벤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짐. 이 조건들을 만족하면 타점을 잡으시면 됩니다. 볼벤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지지 않더라도 시그널 캔들을 믿고 타점을 잡으셔도 됩니다. 21선 위로 안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전에 시그널 캔들이 먼저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라도 하락 추세를 멈추고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자리에서 시그널 캔들이 등장을 해야 합니다. 더 안정된 자리는 21선에 안착한 자리입니다. 더욱 더 안정된 자리는 볼벤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진 자리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급등 후 조정이 나왔습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무도 선명하게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이 나왔습니다.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은 주포가 손을 놓고 있다가 핸들링을 시작한 자리입니다. 개미들이 나갈 때까지 기다리다가 다시 핸들링을 시작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포는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는 자리에서 주가를 다시 부양시킵니다. 그래야 매도 물량을 소화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타점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원리만 알면 주식 투자는 그리 어렵지 않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 방식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침착하게 기다리다가 정확한 타점에서 진입해서 급등을 먹고 나오면 됩니다. 사실 저는 우량주 매매보다는 세력주 매매를 더 좋아합니다. 우량주 매매는 업황이 반전된 섹터에서 대세 변곡점이 나올 때 타점을 잡고 느긋하게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올해도 제약 바이오 섹터와 조선과 방산, 그리고 화장품이나 식품주들에서 대세 변곡점이 나온 종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시세 초입에 들어가서 룰루랄라 쭉 끌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량주 매매는 좀 지루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인 경우에도 단기적인 조정을 못 버티고 팔고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도 아직 수련이 부족하여 중장기 투자는 잘 못하는 편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금도 중장기 투자 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신 단기 스윙 매매는 누구보다도 자신이 있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경험 속에서 저만의 노하우를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노하우를 열심히 풀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디 제 매매 기법을 온전하게 터득하시고 수많은 실전 경험을 거치신 후에 시드를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세력주 매매는 원리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놈들을 충분히 발라먹을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나왔습니다. 급등 이후 14일 동안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피보나치 작도도 해보겠습니다. 0.618 라인이 살짝 깨졌다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조정은 거의 다 받은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기간 조정입니다. 거래량에서 최저 거래량이 나오려면 2-3일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거래량 막대 그래프가 거의 바닥에 달라붙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을 노려도 됩니다. 예측샷이라면 지금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포의 성향상 지루하게 기간 조정을 길게 끌고 갈 놈은 아닙니다. 반등 타이밍이 거의 다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유닛 테스트입니다. 뉴스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장호원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은 포항공대,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대와 함께 초저 전력으로 AI 연산이 가능한 뉴로모픽 소자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현재 AI용 반도체는 실리콘을 기반으로 한 그래픽 처리 장치 GPU가 주로 사용된다. 다만 전력 소모가 크고 빠른 성능 저하, 물리적 한계로 인한 성능 향상 제한 등 여러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연구진은 차세대 태양전지와 발광 다이오드 LED 소재로 주목받던 할라이드 페로브스카이트가 높은 이온 이동도를 가진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과정에서 연구진은 할라이드 페로브스카이트로 뉴로모픽 소자를 만들고 연산 성능을 확인했다. AI의 성능 검증에 쓰이는 데이터를 활용한 결과 추론, 오차율은 0.08%로 이론적 한계값과 큰 차이가 없었다. 소자를 여러 개 연결한 어레이도 초저 전력으로 인공지능 AI 연산이 가능하다는 점도 확인. 이번 연구가 AI 연산에 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소식에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을 이용한 차세대 태양전지를 개발하고 있는 유니테스트가 주목받고 있다. 유니테스트는 지난 2019년 11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모듈의 광전 변환 효율을 14.8%까지 끌어올려 서브 모듈 분야에서 세계 최고 효율을 미국 에너지부 산하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로부터 인증받은 바 있다. 특히 차세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저가로 양산 가능한 공정기술과 대면적 모듈 제작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불개미 군단이 강력한 사회단체로 성장을 하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기업 탐방을 통해 미래 성장성이 뚜렷한 우수한 기업을 발굴해내어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꿈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력들에게 휘둘리는 개미가 아니라 시장을 주도하는 개미 군단을 만드는 것이 제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흩어져서 각자 도생하는 개미가 아니라 똘똘 뭉쳐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개미 군단을 만드는 것이 제 꿈입니다. 지금은 저 하나일지 모르나 앞으로 저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개미들이 저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불개미 군단을 형성하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이 주식시장에서 고수로 거듭나야 합니다. 세력을 때려잡는 불개미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풀어가야 합니다. 군단을 형성하고 체계를 갖추어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우수한 기업들을 발굴해내어 적극 투자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업에 대한 기사를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지루하시더라도 기업 탐방을 한다는 생각으로 다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앵커님 나오세요. 김종현은 유니테스트 대표이사이다. 에이나대학교 응용물리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물리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삼성전자에 입사해 반도체 부문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2000년 유니테스트를 창업한 뒤 메모리 모듈 테스터와 컴포넌트 테스터를 국내 최초로 출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관심이 많다. 특히 기존 실리콘 및 방막형 태양전지의 단점을 극복할 것으로 기대되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유니테스트의 미래 사업으로 보고 연구개발과 양산을 위한 투자에 힘쓰고 있다. 김종현은 2024년 6월 말 기준 유니테스트 주식 402만 주를 들고 있는 최대 주주이다. 김종현 등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9명이 총 20.22%의 지분율로 회사를 지배하고 있다. 특수관계인은 모두 회사의 임원들이다. 김종현 외에 지분율이 5% 이상인 주주로는 재무적 투자자인 VIP 자산운용이 있다. VIP 자산운용은 2020년 9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유니테스트에 지분 투자를 했다. 김종현은 반도체 부문에서 탁월한 엔지니어로 평가된다. 그는 서울대학교에서 석사를 마친 후 삼성전자에 입사해 반도체 엔지니어로 일했다. 반도체 성능 및 신뢰성 검사를 담당했는데 삼성그룹 회장상을 2번이나 받을 정도로 엔지니어로서 능력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반도체 메인 테스터의 문제로 고객사의 클레임을 받자 미국 및 일본 제품이 전부인 시장에서 직접 반도체 검사 장비를 만들어 보겠다는 마음을 굳히고 2000년 유니테스트를 창업했다.
창업 후 4년간의 연구개발 과정을 거쳐 메모리 모듈 테스터와 컴포넌트 테스터를 국내 최초로 출시해 SK하이닉스에 납품하는 데 성공했다.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닥친 경영난은 고온과 저온을 반복해 반도체에 자극을 주는 방식으로 불량품을 가려내는 버닌 테스터를 출시하면서 극복했다. 이후에도 유니테스트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테스터, SSD용 테스터 등을 내놓으며 관련 업계를 선도했다. 김종현은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유니테스트를 기술력 기반의 탄탄한 중견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위기도 있었다. 유니테스트가 동종업체인 엑시콘에 매각될 뻔했으나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 2009년 9월 3일 매일경제신문은 유니테스트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유니테스트의 매각이 성사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에서 유니테스트 관계자는 인수업체인 엑시콘과 올해 3월부터 협의를 시작해 현재 대략적인 인수가격 등 큰 그림에 대해서는 대부분 합의가 끝났다며 엑시콘이 우회 상장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동종업체 통합으로 다양한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했다. 엑시콘은 최명배 YC 대표이사 회장이 2005년 설립한 반도체 검사장비 업체다. 매일경제신문은 두 회사가 기술력과 생산시설을 공유할 경우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처가 겹치지 않아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 유니테스트가 SK하이닉스를 주요 거래처로 둔 반면 엑시콘은 삼성전자양 매출을 통해 성장해왔다. 김종현은 매각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엑시콘과 본인의 유니테스트 보유지분 매각 등에 관해 다각도로 검토해왔으나 지분을 매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협상 과정에서 세부 조건 등에 합의하지 못해 최종 계약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024년 6월 말 기준 유니테스트의 연결 대상 종속회사는 국내 8개, 해외 2개이다. 유니테스트와 종속회사들은 반도체 검사 장비와 태양광 사업을 한다. 2024년 상반기 매출 기준으로 반도체 검사 장비 58.07%, 태양광 37.91%, 기타 소모성 부품 및 유지 보수 등이 4.02%의 비중을 각각 차지한다. 먼저 반도체 검사 장비 부문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제조 및 패키징 공정이 모두 완료된 후 칩 상태에서 제품 성능을 검사하는 최종 검사 장비인 메모리 테스터를 생산한다. 메모리 테스터는 버닌 테스터, 컴포넌트 테스터, 메모리 모듈 테스터 등으로 구분된다. 유니테스트는 메모리 테스터 국내 시장에서 약 10%의 점유율을 보여 일본 어드반테스트, 미국 테러다인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유니테스트는 비메모리 검사 장비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영역을 확대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종속회사인 유니퓨전과 테스티안이 비메모리 테스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태양광 부문에서는 정부 또는 민간에서 발주하는 EPC, 즉 설계조달시공 일괄수주 사업 입찰에 참여해 태양광 발전 시스템 건설 공사를 시행한다. 인버터, 램프 등 제품도 생산한다. 또한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보다 저렴하면서도 고효율을 낼 수 있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개발하고 있다. 페로브스카이트는 빛의 흡수와 발광이 모두 가능한 광물로 우수한 전기적, 광학적 특성 때문에 차세대 태양전지의 핵심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1세대 태양전지라 불리는 실리콘 태양전지의 경우 효율이 높지만 원재료 가격이 비싸고 공정이 복잡하다. 이에 따라 유리처럼 얇고 저렴한 소재 위에 무기화 합물로 만든 반도체를 얇게 증착하는 2세대 방막형 태양전지가 개발됐다. 그러나 방막형 태양전지는 효율이 낮아 산업용으로는 사용되지 못한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실리콘 및 방막형 태양전지의 단점을 모두 극복한 대안으로 각광받는 3세대 태양전지다. 유니테스트는 2024년 10월 1일부터 6일까지 계룡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 전시회에 참가해 탈부착이 가능한 프리폼 형태의 태양전지를 선보였다. 유니테스트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공동 개발한 이 태양전지는 페로브스카이트 소재로 제작돼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보다 얇고 가볍다. 또 휘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가방, 군목, 군복 등 다양한 곡면에 부착해 사용할 수 있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저렴한 제조 비용과 높은 에너지 효율로 차세대 태양전지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쪽은 프리폼 기술 응용성과 확장성을 통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기술과 융합한 탈부착형 프리폼 태양전지를 선보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융합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이는 첨단 군사기술 분야에서 선도적 위치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니테스트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는 국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기술력을 널리 알리고 우리나라 군사기술적 우위를 확보할 혁신기술의 협업을 모색하는 장이 됐다라고 말했다. 또한 유니테스트는 2024년 8월 8일 차세대 메모리 솔루션인 CXL 2.0 검사장비 개발을 완료하고 고객 인증을 위한 장비를 출하했다고 밝혔다. CXL은 고성능 서버에서 중앙처리장치 CPU와 함께 사용되는 GPU 가속기, DRAM, 저장장치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차세대 인터페이스다. CPU와 메모리 간 데이터 전송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등 고성능 컴퓨팅 시장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되는 기술이다. 업계에 따르면 유니테스트의 주요 고객사인 SK하이닉스는 차세대 메모리 인터페이스 규격인 CXL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니테스트의 CXL 검사 장비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유니테스트와 한국화학연구원이 공동 개발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대면적 셀이 2024년 5월 7일 독일의 국제공인 인증기관인 프라우노포로부터 세계 최고 효율을 인증받았다. 이는 셀 효율 20%를 돌파하는 태양광 대면적 셀이 국내 기술로 처음 개발됐다는 것을 뜻한다. 인증받은 페로브스카이트 대면적 셀 효율 기록은 20.6%로 중국의 19.2%를 1.4%포인트 경신한 수치다. 대면적 셀은 크기 20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셀을 말한다. 태양전지 셀 효율은 태양전지가 태양광으로부터 받은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하는 능력을 백분율로 나타낸 지표다. 페로브스카이트 대면적 셀의 이론적 한계 효율은 현실적인 손실 경로를 고려할 경우 대략 27%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아직 20%를 넘는 기술이 개발된 적은 없었다. 대면적 소자의 다양한 요소를 최적화하는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화학연구원 쪽은 자체 소재 합성 최적화와 코팅의 균일화, 레이저, 파워 최적화 등을 통해 기존 중국의 대면적 인증 효율을 뛰어넘었다라고 설명했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대면적 셀의 성능은 상업 생산에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는 척도라며 대면적 셀의 효율이 태양전지 패널의 제조와 시장,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세계 최고 효율 달성은 유의미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앞서 유니테스트와 한국화학연구원은 2016년 8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고효율화를 위한 협약을 맺고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상용화를 위한 대안 연구를 시작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인쇄공정을 이용한 대면적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모듈 요소기술 개발이라는 국책과제를 수주했다. 한편 유니테스트는 2024년 5월 국내 최초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양산을 위한 장비를 평택 사업장에 반입했다. 동사는 2024년 하반기 중 설비 셋업을 마치고 양산에 본격 돌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유니테스트 관계자는 이번 장비 반입은 페로브스카이트 양산에 시동을 걸었다는 의미라며 2024년 하반기부터 단계별 가동을 거쳐 본격적인 제품 생산에 돌입하려 한다고 말했다. 유니테스트는 2024년 저조도 실내 사물인터넷 IoT 제품용 태양전지 양산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유리창호형 태양전지,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장치 BIPV, 자동차 솔라루프 등에 적용 가능한 투명한 태양전지 시제품을 내놓을 계획을 세웠다. 향후에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09 6만 6천 제곱미터 부지에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제조 공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유니테스트는 2021년 10월 14일 총 1,213억 원을 투자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양산 공장을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설립하는 내용의 협약을 전라북도 군산시 및 새만금개발청과 맺은 바 있다. 또한 유니테스트가 2024년 1월 업체인 솔로엠과 함께 배터리가 필요 없는 전자가격 표시기를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한 ESL은 일회용 코인 배터리 대신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내장해 탄소 배출 감축과 에너지 비용 절감을 동시에 실현했다. 실내 조명이나 태양광을 통해 충전할 수 있어 장기간 사용해도 무리가 없다. 유니테스트와 솔로엠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유통 매장에 적용하는 방안을 2년간 함께 연구해왔다. 두 회사는 2024년 1월 14일부터 16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열린 세계 최대 유통 전시회 NRF 2024에서 이 제품이 적용된 시범 매장을 선보였다. 양산은 태양전지 내장형 ESL을 2024년 안에 양산하기로 했다. 김종현 대표는 솔루엠과 함께 실내광 태양전지 솔루션이 유통 매장에 상용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니테스트가 2023년 1월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충남 예산변전소 에너지 저장장치 ESS 설치 공사를 한국전력기술과 공동으로 수주했다. 공사 규모는 총 620억 원이며 이 중 유니테스트 매출은 447억 원 수준이다. 이번 사업은 한국전력공사가 전국에서 추진하는 공공 ESS 설치 사업의 하나다. ESS는 태양광 풍력 등 저장이 어렵고 사용 후 없어져 버리는 에너지를 저장 관리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유니테스트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전력 변환장치 PCS, 배터리 등 주기기 공급을 맡는다. 한국전력기술은 토목건축전기공사와 배터리 등 기기 설치를 담당한다. 김종현은 한국전력공사 발주 입찰에서 유니테스트 한국전력기술 컨소시엄이 경쟁력을 입증받아 수주하는 데 성공했다며 이번 수주로 향후 본격화할 ESS 시장에서 유니테스트 한국전력기술 컨소시엄 실적과 경험이 빛을 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니테스트와 한국전력공사가 2022년 7월 유리창호형 태양전지 대형화에 성공했다. 유리창호형 태양전지 사업화를 위해서는 최소 10제곱센티미터 이상 크기 모듈 제작이 필요한데 15제곱센티미터 제작에 성공한 것이다. 두 회사는 18% 이상의 발전 효율을 유지하는 15제곱센티미터 크기의 모듈 제작 인프라를 구축해 2025년까지 유리창호형 태양전지를 상용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유리창호형 태양전지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기술을 활용해 태양전지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제품이다. 반투명이고 가벼워 창호는 물론 건물 외벽과 지붕에도 부착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건물 외벽에 부착하는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 BIPV, 자동차 선루프나 본네트, 유리 등에 부착하는 방식의 차량 일체형 태양광 발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유니테스트와 한국전력공사는 2020년 8월 유리창호형 태양전지 사업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공동 연구 개발을 추진해왔다. 또한 2021년 8월에는 상용급 200W 유리창호형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시제품 개발을 공동 추진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이 자리에서 양사는 300억 원의 연구 개발비를 투자해 2025년까지 유리창호형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제품 상용화를 위한 기술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유니테스트가 2021년 12월 경기 평택드림테크 산업단지에 신공장을 완공했다. 신공장에는 메모리 검사 장비와 차세대 태양전지 라인이 들어섰다. 반도체의 경우 기존 용인 공장의 견조 생산 능력이 2배에서 3배까지 향상됐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사업화에도 박차를 가하기 위해 클린룸 등의 설비 공사를 완료했다. 자회사 유니퓨전과 대양 ETS도 평택 공장으로 들어왔다. 이에 따라 시스템 반도체 장비와 메모리 장비, 태양광을 같은 사업장에서 다루면서 사업부 간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유니테스트 쪽은 선제적 투자로 캐파를 확장했고 최신 유틸리티 설비 구축으로 원재료 입고 및 제조 과정의 품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차세대 태양전지는 파일럿 라인 완성과 시제품 생산으로 상용화에 다가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니테스트는 2015년부터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중장기 신성장 동력으로 낙점하고 관련 기술을 개발해왔다. 2020년부터 한국전력공사와 유리창호형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연구 개발을 시작했고 2023년 1월에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시제품 생산을 시작했다. 2024년 5월에는 국내 최초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양산을 위한 장비를 평택 사업장에 반입했다. 하반기 중 설비 셋업을 마치고 양산에 본격 돌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본격적인 생산이 코앞에 닥친 셈이다. 유니테스트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관련 기술에서 국내 업체 중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본업인 반도체 검사장비 부문에서는 2024년 5월 태스크포스 TF를 구성하고 고대역 폭메모리 HBM용 웨이퍼 테스터를 개발하고 있다. 웨이퍼 테스터는 전공정을 거친 웨이퍼 원판의 성능, 신뢰성 등을 검증하는 장비다. 주요 고객사인 SK하이닉스가 HBM 분야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니테스트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용화 목표 시기는 2024년 하반기로 파악된다. 김종현 대표의 주요 발언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태양광 사업은 중장기적으로 반도체 장비와 함께 회사 실적을 구성하는 양대축이 될 것이다. 매출액 1조 원을 달성하면 절반가량은 태양광 사업에서 나올 것이다. 한국전력과 공동개발 계약을 통해 건물 유리창을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로 대체하기 위한 작업도 진행 중이다. 건물과 도로, 사물인터넷 IoT 등 다양한 분야에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가 쓰일 것이다. 새만금은 거대한 태양광 발전소가 있고 관계 기관과 기업이 모여 있어 태양광 분야에 대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요충지다. 화학연구원과 연구 협력을 통해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진 차세대 태양광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국내 기업이 차세대 태양전지 제품으로 글로벌 태양광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사물인터넷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 통신칩, 센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 등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시스템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연구개발 및 시설 확충을 미리 준비해 두고 있으며 시장 선점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할 계획이다. 이상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와 같이 신기술 개발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이러한 우수한 기업들이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이슈와 테마로 움직이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불개미 군단을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미래 성장성이 뚜렷한 우수한 기업에 우리 개미 군단이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방식이 올바른 투자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워렌 버핏의 투자 방식과도 일치합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유니테스트 일봉입니다. 월봉을 먼저 보겠습니다. 전반적인 주가의 흐름을 보면 상승 파동에서 하락 파동으로 전환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하락 파동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하락 1파입니다. 하락 2파입니다. 하락 3파입니다. 마지노선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9월에 아래 꼬리로 마지노선을 터치하고 반등하고 있습니다. 상승 일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주가가 하락한 것은 업황의 영향과 생산시설에 시설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실적이 개선되지 않는 탓으로 여겨집니다. 어떤 주식이든 반등의 초입을 잡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업황 파악과 기업 분석이 우선입니다. 철저한 기업 분석이 선행되지 않으면 차트 분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기업에 투자하기 전에 그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 내용을 꼼꼼히 점검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뭐뭐하더라에 의존하여 투자를 합니다. 기업 탐방은 하지 않더라도 그 기업에 대한 모든 자료를 뒤져보고 검토를 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투자를 하면 불안해집니다.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과연 삼성전자에 관한 기업 정보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투자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기업의 가치에 비해 그리고 미래 성장성을 고려해서 지금의 주가가 고평가 구간인지 저평가 구간인지 철저하게 따져보고 투자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별로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유니테스트란 기업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라도 이 기업에 대해 알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중소형주들은 모두 세력주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세력들도 그 기업에 호재가 있거나 이슈가 있을 때 혹은 업황 반전의 시기를 노려 주가를 부양시킵니다. 아무 때나 마구잡이로 핸들링을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포가 본격적인 핸들링을 시작하면 무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이 차트를 보면서 이 부분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제가 차트상 무언가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주포의 움직임이라고 판단을 해도 무방하다고 했습니다. 뭔가 비정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일봉에서도 이런 부분이 등장을 하면 주포의 핸들링을 감지해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주포가 매집을 끝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후 주포는 어떻게 해서든 밑에서부터 작업을 해야 하기에 주가를 밑으로 쭉 뺀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바닥권에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도 하락 3파가 분명히 보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하락 1파입니다. 하락 2파입니다. 하락 3파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언덕형 매집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과대 낙폭입니다. 이 과대 낙폭을 통해 주포는 자기들이 원하는 위치까지 주가를 아래로 뺀 것입니다. 그래놓고 아주 서서히 주가를 부양시키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달라붙은 주포는 아주 침착한 녀석입니다. 소리 소문 없이 주가를 야금야금 끌어올리는 녀석입니다. 최근 2주 동안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데도 주가는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팔고 나갈 사람들이 다 나가서 큰 거래량 없이도 주가는 상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를 야금야금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과대 낙폭부터 차트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과대 낙폭 후에 주가가 조금씩 상승을 하지만 21선 돌파에 실패하자 아래로 흐릅니다. 이후 바닥에서 저점을 다지면서 서서히 상승을 시작합니다. 시그널 캔들이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주포가 간을 본 자리입니다. 이후 21선 돌파에 성공을 합니다만 저항 라인 돌파에 실패하고 다시 주가가 밀립니다. 그러다 한 번 더 시그널 캔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캔들입니다. 주포가 물량 테스트를 한 자리입니다. 이후 아주 조금씩 주가가 상승을 해서 21선 위로 안착을 합니다. 현재 테마선, 기준선, 21선이 거의 한몸이 되어 있습니다. 이평선이 밀집된 자리는 힘이 응축된 자리입니다. 폭발이 예견된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야금야금 패턴도 잘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주가가 요동치지 않고 아주 서서히 상승을 하는 패턴입니다. 이 패턴에서도 어김없이 시그널 캔들이 등장을 합니다. 주포가 상승을 시키기 전에 간을 보는 자리입니다. 또한 조금 크게 보면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이 보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냥 3중 바닥이라도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제가 4중 바닥은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여기서 주가가 다시 떨어지는 일은 없다는 뜻입니다. 혹은 추세선 매매법을 활용해서 타점을 잡아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추세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추세를 돌린 자리가 보입니다. 정확히 시그널 캔들이 뜬 자리입니다. 여기입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차트를 분석하고 타점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분석을 통해 타점을 잡아내는 것이 초보자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아마 제 설명을 들을 때는 이해가 가지만 실전에서는 타점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제 영상을 공부하셔야 합니다. 보고 또 보시길 바랍니다. 각자의 차트에서 공부를 하실 때도 지지와 저항, 추세선 등 이것저것 선을 그어보고 피보나치 지표 등을 대입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꾸 하다 보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 노력 없이는 절대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다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노력한 만큼 딱 그만큼만 세력들을 발라먹을 수 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런 종목에 대한 설명이 길어지는 바람에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야금야금 패턴에서도 시그널 캔들이 등장한다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편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